네, 시장의 숨은 진주를 찾아보는 스몰캡 유망주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테슬라 이야기 오늘 해볼 건데요. 테슬라 어마어마합니다. 1000슬라, 2000슬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들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직구를 가장 많이 한 이 해외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는 그러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좀 자율주행차 쪽으로도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네요. 레벨 5 자율주행 기술 달성에도 매우 근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레벨 5라고 하면 운전자가 필요 없는 그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좀 자율주행 쪽으로 시각을 돌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사실 되게 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신성장 기업들이 정말 많이들 올랐는데 유일하게 자율주행도 좀 약간 못 얘기긴 할 수 있어요. 당장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너무 좀 이쪽도 시장이 커지는 건 사실인데 네. 관련 기업들이 좀 안 가가지고 오늘 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관련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이제 그 앨런 머스크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알리바바의 그 마인 CEO도 얘기를 했었죠. 올해 말에 그러니까 자기는 지지를 한다. 이번에 공개석상에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에 성공할 것 같다. 이 오토파일럿 기능이.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의아해서 이게 자율주행이 당장 그러니까 5단계가 진짜 운전자가 앉지 않고 그냥 알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이 사실 3단계인가요? 네, 지금이 이제 거의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도 오긴 왔어요. 구글의 웨이모 같은 이제 자동차가 지금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나라마다 또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사고가 아직까지 나다 보니까 이게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이 두 거물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연말까지는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 이게 성공하냐 아냐는 우리가 그때 가서 좀 판단하시면 되겠고 주가 측면에서는 어쨌든 자율주행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이 테슬라가 사실 요즘에 논란들은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사고도 나고 막 이런 것들 결함이니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고공이지 하는 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게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비게이션처럼 들어가가지고 이 운전자가 어디를 가고 이런 빅데이터들이 다 쌓여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업데이트도 해주고 이 테슬라 쪽에서 또 그런 데이터들을 보유를 일부 하겠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게 빅데이터입니다. 사실 자율주행도 이게 그 인공지능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한 기능이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전기차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업데이트만 해주면 테슬라 자동차를 산 이제 오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를 내가 굳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냥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마치 핸드폰 같은 네,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애플이 iOS 계속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기능들을 탑재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이제 이걸 구매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그냥 단지 전기차로만 보지 마시고 그쪽까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시범 서비스하는 그런 단지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쪽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서 지금 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좀 공교롭게 좀 주가 올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그동안 좀 못 오른 섹터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쪽을 좀 관심 가져보자고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되게 많은데 그래도 제가 직접적으로 그래도 연관 있는 기업 오늘 2개만 뽑아왔는데 첫 번째로 이제 i3 시스템입니다. 원래 이게 방산 기업이에요. 적외선 센서 있잖아요. 이제 무기 같은 데 달리고 적외선 센서로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제 밤에 이렇게 군인들이 안경 쓰면 이게 보이잖아요, 앞에. 적외선 카메라 같은.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센서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자율주행에도 제일 중요한 게 자율주행차가 앞에 전방을 이제 감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지를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다. 그거를 이제 그 반도체한테 알려주면 이제 반도체에서 딥러닝을 해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눈과 같은 기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센서들이 많은데 적외선 센서가 어쨌든 굉장히 전력 소모량이 작고 밤에도 열을 발산해서 이걸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요새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적외선 센서는 어쨌든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방산에 쌓인 데이터를 어쨌든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쪽에 좀 접목을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i3 시스템 물론 아직 실적은 좋진 않아요. 근데 대표 기업으로 이제 앞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3 시스템은 한번 좀 관련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인데 이건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회사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차량용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그 차량용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수입을 해다가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납품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연동은 되는데 중요한 건 자회사 중에 AI 매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AI 매틱스요? 이 회사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차에도 그 첨단 운전자 시스템이라고 뭐 요새 제너시스 같은 데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뭐 자동차가 갑자기 뭐 차선을 이탈한다거나 네, 네. 그럴 때 경고음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솔루션들을 약간 이제 자율주행 기능들이 가미된 소프트웨어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도 하지만 자회사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굉장히 좀 그 기술력이 좀 입증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유니캐스트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마주 보실 때 그냥 뜬구름 잡는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실체가 되게 없는, 그런 네. 기업보다는 이 기업들은 정말 레퍼런스가 확실한 기업들이니까 이 두 기업 한번 집중해서 좀 그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다 이러니까 예. 정말 뭐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i3 시스템이랑 유니캐스트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이 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네요. i3 시스템 8% 넘게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늘 흐름이 다른 걸까요? 사실 i3도 되게 안 가서 가져왔는데 이제 오늘 좀 갑자기 급등하긴 하지만 네. 주가 되게 못 올랐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유니캐스트는 좀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올라서 쉰다고 보시면 되겠고 i3는 못 가서 사실 오늘 시장의 컨셉이 딱 맞잖아요. 못 오른 기업들이 좀 급등하는 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i3가 올랐지만 오히려 가격적으로는 저는 더 i3 시스템이 좀 더 매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i3 시스템, 뭐 유니캐스트 체크를 하면서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이번 주에 발굴해 오신 종목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중소형주만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네. 중소형주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잠깐 설명해드리면 시장은 좀 대형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색깔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언택트나 바이오나 이런 쪽보다는 그러면 사실 그동안 잘 나가던 중소형주 하시던 분들은 정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지수 올라가도 네. 내가 매매한 종목 수익 안 날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내 종목이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네. 중소형주 중에서 약간 코로나 피해 기업이었다가 네. 좀 하반기가 기대되는 거. 코로나가 완화될 때 수혜를 받고 실적은 지금 당장 안 좋아도 앞으로 좋아질 그런 기업들을 오늘 가져왔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와이솔인데요. 이 회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주파수 필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그 3G도 있고 4G도 있고 5G도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주파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 스마트폰에 맞게 필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걸러주는, 네. 그걸 만드는 게 바로 이걸 이제 이름하여 소우 필터라고 하는데 이게 4G용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동안 돈을 좀 벌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침체잖아요. 네. 그 실적이 좀 되게 안 좋은데 왜 이 종목을 좀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5G에 들어가는 그 고주파용 필터는 보호 필터라 그래요. BAW 필터라고 하는데 네. 약간 다릅니다. 요거는 단가가 소울 필터보다 좀더 4배나 비싼가요? 되게 비싸고 이거 만드는 업체가 전 세계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와이솔이 이거를 이번에 만들었대요.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고객사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일진 모르지만 네. 삼성전자한테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테스트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하반기에 그 승인이 떨어지면 아마 올해 말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마트폰은 4G가 아니라 5G로 완전히 넘어가는 초입 국면에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섹터 보실 때 그동안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가장 좋았던 게 파트론 같은 카메라 관련주였어요. 너무 좋았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식상해졌어요. 카메라는 이제 다 올 만큼 왔습니다. 더 이상 뭐 진화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진화할 만한 걸 찾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폴더블 폰, 네. 그 다음에 5G에만 꼭 필요한 부품, 그 중에 하나가 보호 필터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앞으로 모멘텀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와이솔도 차트 보면 되게 못 올랐어요 그동안. 주가 정말 부진했는데 이제 좀 올라가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해성 DS인데 반도체 패키지 기판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번 2분기 실적도 의외로 잘 나왔더라고요. 좀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네. 이 회사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시장 진출해서 지금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하필 요새 이쪽 섹터가 되게 좋습니다. 심텍, 또 오늘 대덕전자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비슷한 경쟁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 말씀드렸는데 자동차에 들어간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반도체는 칩하고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네. 이 전선을 리드라고 하거든요. 리드, 근데 네. 그 이제 연결하는 걸 프레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리드 프레임은 이제 자동차 그 반도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하는 지지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NXP라든가 인피니온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도 커지니까 아까 약간 그 자율주행 말씀드렸지만 약간 연동은 돼요. 자동차 쪽으로 연동은 되고, 핵심은 반도체 패키지인데 이쪽 시장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도 되게 좋습니다. 2분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증권사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좀 올랐지만 PER 지금 9배밖에 안 되고 적어도 12배, 13배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최소 20에서 30%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좀 올랐지만 지금 올랐다고 해서 무서워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 또 되게 못 올랐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성 DS는 여기서 한 20% 이상 상승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이솔은 일단은 뭐 보호 필름이 좀 검증을 제대로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네. 또 핸드폰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잡혀야 될 것 같고, 조금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 네. 같아요. 그 반면에 뭐 해성 DS는 실적도 좋았다고 하는데 두 종목 중에 뭐 하나 사야 된다 이러면은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게 참 고민하기 힘든데, 근데 지금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 색깔에는 사실 약간 와이솔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해성은 지금도 좋잖아요. 지금도 네. 좋고 앞으로도 좋은데, 지금 색깔이 오늘 뭐 현대차나 이런 거 보면 사실 상반기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하반기는 개선될까 약간 고민되잖아요. 근데 모더나가 백신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코로나가 확 줄 텐데, 네.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폰이든 자동차든 다 판매 정상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 1, 2주 정도는 와이솔 같이 그동안 못난이 기업들이 조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장만 본다면, 종목은 둘 다 좋지만 시장 색깔에 맞춘다면 조금 더 와이솔이 매력은 네.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와이솔이 조금 더 매력 있다고 하십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빨간맛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빨간맛 2부에서도 알찬 정보 꽉꽉 담겨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